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첼시.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리그 10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29.4%라는 첼시 역대 최하위의 승률을 보이면서 첼시 역대 최악의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첼시를 지휘했던 최악의 감독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첼시 최악의 감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독 순위는 2023년 2월 20일 영국 매체에서 발표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첼시 감독들의 승률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점 알려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첼시 역대 최악의 감독 탑 8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위에 선정된 감독은 49.1%의 승률을 보여준 프랭크 램파드입니다. 첼시의 전설적인 미드필더라 불리는 램파드, 2019년 첼시의 감독이 되는데요. 당시 첼시는 아자르의 공백, 재정 문제 등으로 리빌딩이 급한 상황이었기에 첼시 유스에서 일했던 램파드를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램파드는 더비 카운티에서 1년밖에 감독 생활을 하지 못한 초보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던 사실은 분명했죠. 19-20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패배하면서 최악의 데뷔전을 치른 램파드. 시즌 초반 램파드의 첼시는 굉장한 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램파드의 첫 시즌은 어린 선수들을 기반으로 아주 훌륭하게 팀을 꾸려나갔습니다. 유로파 리그 출전권만 얻어도 성공적이라는 반응이 이제 챔스권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바뀔 정도였죠. 더비 카운티 시절부터 램파드 특유의 압박하는 축구는 선수의 체력 분배와 공수 밸런스 조절이 문제가 되었는데 시즌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시즌은 팀의 주축이었던 에덴 아자르의 이적과 2019년 여름 FFP의 징계로 인해 큰 위기에 빠진 첼시가 FA컵 결승과 챔스라는 좋은 성적을 내며 기적같은 시즌을 보냈다고 평가받죠. 이후 2021 시즌을 준비하던 램파드, 첼시는 램파드가 원하던 벤 치렐과 티아고 실바까지 영입하며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전 시즌의 첼시는 사라져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리그 재개 이후 램파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선발 라인업으로 팬들이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좋은 중원을 가져갔으나 3-2-5라는 포메이션을 보여주면서 공격과 수비가 분리되어 공격의 맥을 끊어버렸죠. 이는 리버풀전 패배, 브라이튼전에서 점유율마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15라운드 아스날에게 1대3 패배를 당하며 8등으로 떨어졌는데 이 때문에 일부 첼시 팬들은 램파드 아웃을 외치며 보드진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은 거세졌죠. 결국 로만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터전에서 패배로 2021년 1월 램파드는 경질되고 맙니다. 램파드는 불안정한 팀을 챔스권으로 안착시키고 마운트, 에이브라임, 제임스, 토모리 등 아카데미 출신의 어린 선수들을 1군에 안착시킨 성과가 있었죠. 그렇게 제대로 지원받았다고 여겨지는 2021 시즌의 부진이 더욱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7위에 선정된 감독은 48.1%의 승률을 보여준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입니다. 빌라스 보아스는 프로 선수 경력이 없는 매우 특이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감독인데요. 어려서부터 FC 포르투의 열광적인 팬이었던 빌라스 보아스는 만 16세의 나이에 FC 포르투의 감독이던 바비 롭슨의 지도를 받았죠. 이후 포르투는 1011 시즌 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빌라스 보아스에게 감독직을 맡기는데 그는 헐크, 팔카오, 주앙 무티뉴 등을 앞세워 포르투를 포르투갈 리그 우승컵, 포르투갈컵 우승컵, 유로파 리그 우승컵을 싹쓸이하며 미니 트래블을 달성시켰습니다. 화려했던 1011 시즌 이후 카를로 안첼로티가 힘되어 떠나 공석이던 첼시의 감독직에 취임되었는데요. 당시 첼시의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포르투에게 1,500만 유로, 한화 약 215억 원이 되는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빌라스 보아스에게 거는 기대감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빌라스 보아스는 리그 초반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아스날에게 3대5 패배, 리버풀에게 1대2 패배 등 12라운드까지 7승 1무 4패, 리그 5위라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후 4경기 3무 1패, 토트넘 플럼 위건 애슬레틱에게 무승부와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하면서 빌라스 보아스의 경질설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2012년 2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리그 5위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2012년 3월 경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6위에 선정된 감독은 47.9% 승률을 보여준 잔루카 비알리입니다. 1998년 루드굴리트 감독이 경질되자 잔루카 비알리는 선수 겸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그는 첫 시즌 유에파컵 위너스컵 우승을 달성했고 뒤이어 리그컵 우승도 이끌었습니다. 또한 1998년 유에파 슈퍼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리그 3위를 기록하면서 첼시 감독으로서 직무를 집중하기 위해 선수 생활을 정리했죠. 이후 1999-2000 시즌 첼시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매우 훌륭한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1, 2차 조별 예선을 무사히 마치고 8강에 진출하여 바르셀로나와 1차전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었죠. 비록 캄프누에서의 2차전 원정 경기에서 1대5로 패하긴 했으나 첫 챔스 8강 진출이라는 꽤나 훌륭한 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5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그래도 이후 0001 시즌 첼시는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알리는 3년 동안 5개의 트로피를 드는 활약을 선보였던 거죠. 하지만 리그 5경기를 마치고 경질되고 마는데 비록 5경기 중 1승만을 거두어 10위에 그쳤으나 그동안 비알리가 첼시에서 거둔 업적을 생각하면 좀 이른감이 있었죠.
5위에 선정된 감독은 47.6% 승률을 보여준 루드 굴리트입니다.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루드 굴리트, 1995년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글렌 호들이 이끌던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돌연 글렌 호들 감독이 잉글랜드 감독으로 부임하자 굴리트는 선수 겸 감독으로 첼시의 지휘봉을 잡았죠. 1996-97 시즌 그는 입단 당시 11위였던 첼시에서 27년 만에 FA컵 우승에 기여하는데요. 그러나 97-98 시즌 도중 1998년 2월 12일 리그 2위와 위너스컵 리그컵 8강에 올라와 있음에도 경질되었습니다. 굴리트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10위권을 전전하던 첼시가 강팀으로 오르는 포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당시 지안프랑코 졸라, 로베르토 디마테오, 잔루카 비알리 같은 첼시의 레전드로 꼽히는 선수들을 데려왔고 후임 잔루카 역시 위너스컵과 리그컵에서 대회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죠. 4위에 선정된 감독은 38.5% 승률을 보여준 데이비드 웹입니다. 1968년부터 1974년까지 첼시에서 가장 유명한 측면 선수로 활약했던 웹, 특히 1970년 잉글랜드 FA컵 결승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헤더 결승골을 터뜨려 FA컵 우승에 기여했죠. 이듬해 첼시는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유러피언컵 위너스컵을 들게 됩니다. 웹은 1993년 이안 포터필드의 뒤를 이어서 첼시의 임시감독으로 활동하는데요. 당시 첼시는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고 강등 위기에 처했죠. 웹 감독은 이런 첼시를 점차 향상시켜 팀을 프리미어리그 11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단 이사회는 그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글렌 호드를 선임하게 되죠. 3위에 선정된 감독은 31.1% 승률을 보여준 글렌 호들입니다. 호들은 스윈든 타운에서부터 감독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윈든은 1989-90 시즌 재정 문제로 인해 1부 리그에서 강등되고 말았고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요 선수들을 모두 판매하게 되죠. 그 바람에 스윈든은 3부 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호들은 이런 팀을 맡아 강등을 막아내는데 성공하고 호들은 선수 겸 감독으로 활약하면서 1992-93 시즌 팀을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하죠. 그러다 1993년 호들은 첼시 감독으로 선임됩니다. 호들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선수 겸 감독으로 생활하다 1995-96 시즌부터 감독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의 첫 시즌에는 FA컵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맨유에게 4대0으로 패하고 준우승에 그치게 되죠. 그러나 맨유는 그의 리그 우승을 차지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고 그 덕분에 유로파 대회 진출권은 준우승팀인 첼시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후 첼시는 1994-95 시즌 유로파 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 FA컵 준결승에 진출하나 리그에서 11위에 그쳤고 호들은 리그 부진을 책임지고 상호 협의하에 팀을 떠났죠. 2위에 선정된 감독은 31% 승률을 보여준 존 이안 포터필드입니다. 썬더랜드 출신의 스코틀랜드 국적을 가지고 있는 포터필드는 1991년 첼시의 감독을 맡게 되는데요. 92-93 시즌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으며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첫 우승을 이끄나 싶었으나 크리스마스 이후 12경기 무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1993년 2월 경질되고 말죠. 포터필드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첫 중도 경질 감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데 이후 부산 아이파크의 감독직을 맡아 부산 구단의 연습구장과 클럽하우스 준공을 주도하게 되죠. 1위에 선정된 감독은 27.8% 승률을 보여준 그레이엄 포터입니다. 브라이튼에서 놀라운 상승세를 이끌고 2022년 9월 투엘의 후임으로 첼시에 부임한 그레이엄 포터, 챔피언스리그 AC밀란전 승리와 리그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울버햄튼 홈경기에서 승리하면서 5연승의 성공, 리그 4위에 도달하며 좋은 부임 시작을 알렸는데 그러나 그 이후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일부 선수들의 노쇠화로 스쿼드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 여러가지 전술 운용에 제한이 걸리면서 포터의 플랜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 3억 2,950만 유로, 한화 약 4,566억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현재 어떤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포터의 전술적 역량까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터는 현재 18경기 5승 6무 7패 총 27.8%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첼시는 리그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첼시 최악의 감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포터는 구단의 신뢰를 받고 첼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